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권경의 변호사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권경의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민변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 민변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걸 딱 듣자마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진중권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권경의 변호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런 진영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진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진영의 문제점을 알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해도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특히나 이 선거 공작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조국 사태 와 관련된 문제까지,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 권한유착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권경의 변호사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충격적인 폭로를 하나 해가지고 굉장히 세간에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민변 출신의 권경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 그리고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의혹 사건을 겪으면서 반정부 지식인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이죠. 권경의 변호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문건들을 보시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이념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편을 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누가 됐든지 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 권한유착이라고 하는 의혹,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권경의 변호사가 최근에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한동훈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고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인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권경의 변호사 글의 주인공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죠. 권경의 변호사의 지금 폭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매주마다 참석을 하는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는 누군가가 MBC의 보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언론 간섭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곧 보도가 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식의 보도가 나갔다라는 게 지금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이죠. MBC의 관련 보도를 사전에 알고 그 해당 보도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게 뭘 지금 뒷받침하는 거겠습니까? 권한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죠. 권경의 변호사는 해당 시기에 지금 폭로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자신이 예고를 했던 것처럼 친구 공개를 하는 형태로 삭제,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당연히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뭐라는 겁니까? MBC 단독 사전에 알고 있었다. 조선중앙의 보도가 허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 변호사와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라면서 그 통화도 MBC에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야, 이거 뭐냐?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그런 것도 없이 헛다리 짚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걸리는 게 있으니까 글을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가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죠. 권경의 변호사가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조선과 중앙일보가 오보를 냈다라는 것인데요. 저게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를 낸 것인데, 제가 이제 저 기사를 처음에 이제 딱 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헛다리 짚은 게 맞나 보다. 이거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 일방적인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글을 썼다가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 지운다. 그 뭐겠습니까? 원래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오보가 맞나 보네 싶었는데, 묘한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보게 되니까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께가 맞다면서 통화를 마친 몇
시간 후 보도를 확인했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정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가 폭로를 했던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거짓이다라는 게 아니라 통화를 하기는 한 것도 맞는 것이고 MBC와 관련해서 통화를 한 것도 맞기는 맞는데 문제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통화를 한 구체적인 시간대가 조금 착각이 있었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지금 미디어 오늘에선 대문짝만하게 지금 제목을 써가지고 오보를 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썼던 것이죠. 권경의 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권경의 변호사는 시간대를 정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한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조금 재밌는 권경의 변호사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이의 진실 공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도대체 권경의 변호사가 미리 글을 삭제할 것이다 라고 예고까지 하고 글을 썼을까?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이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히려 생각하는 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확 끌고 기사를 만들어내가지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식의 글을 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언론에 확 그냥 관심이 생겼을 때 추가 폭로를 하면서 한상훈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확 쪼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지금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권경의 변호사가 다음같이 주장을 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반박을 합니다.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관련 보도를 미리 알았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반박을 하는 게 뭡니까? MBC의 보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권경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위원장이 왜 3월 31일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권한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MBC가 보도를 했었을 때는 A 검사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의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었을 때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동훈과 부산 그 부산 녹취록에 대해서 큰 난리를 떴던 두 사람이 머릿속에 얼핏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죠. 황희석과 최강욱 두 사람입니다. 3월 22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저 게시물에 올라온 시간이 지금 언제라는 겁니까? 검언유착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던 제보자 X 그 사람이 채널A 기자와 만난 직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보자 X가 어떤 글을 또 올렸습니까? 페이스북에 갑자기 꿈에 MBC 뉴스데스크를 보라는 신의 메시지가 뭐지? 왜지? 이런 식의 글을 또 올렸거든요. 갑자기 꿈에서 내일 MBC 뉴스데스크를 보라고 하는 신의 메시지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다음날 MBC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서 폭로를 했었습니다. 글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보자 X, 검언유착에 대해서 거의 뭐 최초로 폭로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를 만난 직후에 황희석 씨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전이 들어간다. 이런 식의 지금 게시물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보자 X가 내일 MBC 뉴스데스크를 한번 보라고 하는 신의 메시지를 꿈속에서 봤다라는 글을 올리고 다음날 MBC 뉴스데스크 실제로 보도가 됐고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할 때는 분명히 지검장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익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연관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한상혁 씨가 답변을 합니까? 그게 한 검사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MBC 지금 뉴스데스크에서 그냥 검사장 A와 채널A 기자가 무슨 검언유착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검사장 A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인지 다 알고 있다? 다 모르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뭐 답변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처럼 꿈속에서 신의 메시지를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권한유착의 당사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권경의 변호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당시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폭로를 했습니다. 통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다라는 겁니까? 한상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한동훈도 진짜 나쁜 사람인 것이고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 된다. 검찰에서 그냥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검언유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지금 하고 일방적으로 수사팀을 배정을 하다시피 하고 일반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지금 밀어붙이듯이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검언유착은 없었다. 이런 지금 꼴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권언유착으로 이미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